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뢰 공정 윤리가 어떻게 직원의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신뢰, 트러스트, 저스티스, 공정성, 에틱스, 윤리는 우리가 지금 조직행동 분석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요인으로 살펴보고 있는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에 주는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직무 만족, 스트레스, 동기부여가 어떤 개인의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트러스트, 신뢰, 저스티스, 공정성, 에틱스, 윤리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조직을 보시는데 어떤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더 신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 다른 조직이 그런 특정 조직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아젠다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 신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요. 또 신뢰와 같이 검토하는 이제 공정성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세 가지 신뢰, 공정성, 윤리가 조직 행동의 구성원의 중성과와 조직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 특히 중간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그 사람에게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무슨 말이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한번 여러분이 지금 신뢰를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의도를 보이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주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건데 이 사람의 의도가 나를 뭔가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다라는 것 같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뢰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기대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기반이 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또 의도는 나를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좀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기반이 깔리는 거고 그런 기반으로 그 사람에게 취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그 사람한테 나의 속 얘기를 하거나 나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왜 취약해지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행동하는 자체가 취약해지는 거냐면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듣고 그거를 자기 이익에 맞게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런
뭐 그런 행동이나 의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털어놨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을 자기 목적에 맞게끔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신뢰가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취약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신뢰하는 정도가 낮다면 취약해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할 거고 그렇다 보면 그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털어놓지 않게 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상사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에게 개인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랄까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뢰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직무 몰입과 조직 행동,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disposition based trust라고 해서 disposition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기질, 그러니까 타고난 특성,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의 신뢰 성향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트러스워스니스가 이제 신뢰할 수 있음, 믿을 수 있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기반한 임지적인 신뢰 그리고 어떤 어펙티브라고 해서 어펙티브가 감정이거든요. 그런 정서 이런 감정에 기반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느낌에 기반한 어떤 신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신뢰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position based trust를 살펴보면요. 기질 기반의 신뢰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기질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어떤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안정된 그리고 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특성에 기반한 신뢰인데 이거를 이제 신뢰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한 말이나 약속이나 진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하는 정도가 그 사람이 어떤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좀 이 말을 이런 말이나 약속을 쉽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나 약속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신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서 괜히 폐해가 되는 바보가 될 수 있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너무 의심이 많아서 실제로는 믿으면 믿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뭔가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거나 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인데 그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신뢰를 잘하거나 너무 의심을 많이 해서 신뢰 못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신뢰 수준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신뢰 성향을 재는 이제 8문항짜리 서베이인데요. 1점은 아주 이 진술, 이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고, 5로 갈수록 이 문항이 그 자신이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추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서베이에서 8문항에서 다 더했더니 21점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좀 신뢰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반면에 여러분이 20점이나 그 미만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대체로 좀 신뢰보다는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신뢰를 잘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들과 처음 공유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이시나요?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좀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를 챙기는 데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의 이것도 보셔야겠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내가 신뢰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뢰는 이제 인지 기반의 신뢰라는 건데, 인지라는 거는 이제 코그니션인데, 이게 이제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한다는 신뢰인데, 그거는 우리는 보통 신뢰성, 이렇게 trustworthines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특정인을 믿어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때에 이 사람이 인지적 신뢰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비심이라고 해서 어, 뭔가 나를 자신의 이익을 단순히 챙기려기보다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도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가식적으로 그냥 빈말인데 남을 좋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 사람이 자비심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라기보다는 나의 이익에 관심이 보일 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진실되고 한결같을 때에 신뢰성이 커지고, 신뢰성이 커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부하 직원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 리더를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의 이제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신뢰는 이제 정서 기반의 신뢰입니다. 어펙트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서이고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정서 기반의 신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도록 그 사람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하고 뭐 이런 믿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뭔가 이 정서 기반의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험하고 그러신 것처럼 신뢰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쌓이고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 순간 바로 신뢰가 형성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신뢰가 이제 쌓여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관계는 대체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기질적으로 잘 믿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 성향이 낮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잘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관계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그 신뢰에 대한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제 인지 기반의 신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보니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꼭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 남을 도와주려는 어떤 생각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진실되고 뭐 가식적이지 않고 또 일관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신뢰 관계를 막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신뢰 기반, 인지 기반의 신뢰가 대부분의 이제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하게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된 그런 사람들과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런 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얘기도 쉽게 하고 속 얘기도 털어놓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깊은 관계로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감정 기반의 신뢰 관계로 가는데 이거는 일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간에 따라 신뢰가 우리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유형의 신뢰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잠깐 이제 끊었다가 다음 비디오에서는 공정성 윤리에 대한 얘기가 이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다음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